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40번 문제, 이제 사령 문제를 좀 풀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순번대로 안 푸는 이유가 있어요. 순번대로 풀게 되면은, 물론 뭐 좋은 점도 있죠. 그 순번대로 차례대로 나가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공부든 강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중요한 걸 먼저 풀고, 덜 중요한 걸 나중에 풀고, 이 강약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특히 4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막판 40번 풀 때쯤 되면은 시간이 촉박하단 말이야. 응? 그래서 시험 종료 시간은 다가오지, 마음은 급하지, 응? 연병할 것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 빨리 정답은 내야 되는데 막 후달리지. 그래 결국은 마지막 40번 문제 개똥도 아닌 문제를 갖다가 대충 찍고 나와버린단 말이야. 응? 또 이 지문이 기니까 또 쪼는 거야 또. 응?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공부가, 그러니까 중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문제는 신경 쓸 건 없지만은, 내 생각으로는 공부가 중상위권인 수험생들은 40번은 반드시 맞춰야지 돼요. 40번 틀려버리면 안 돼. 공부를 잘하는 놈과 못하는 놈의 마지막에 이제 판별하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40번 같은 경우가. 근데 여기서 틀리면은 좀 차별이 안 나는 거야. 공부 잘하는 놈하고 못하는 놈하고 차이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되는 게 40번을 먼저 풀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문제를 푸는데 어떤 스킬이 있거든요. 이 문제를 푸는 스킬을 여러분들이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이게 문제를 푸는가, 이걸 보시란 말이야. 멍충하게 그냥 내가 읽어주는 거 쭉쭉 보지 말고, 분석하는 방법이라든지 요령이라든지, 어디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어떤 단어가 핵심 단어고, 이걸 빨리 밑줄을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 그죠? 시험장에서는 내가 없잖아. 그지? 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서 다 해결을 봐야 된단 말이야. 그죠? 만약에 내가 있으면 내가 알려드리면 더 좋겠지. 하지만은 내가 현장에 갈 수는 없잖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는 혼자 푸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러면 한 40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맞는 거 고르라 그랬거든요. 자, 개수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자, 개수 문제다. 이것도 골 때리는 거야. 보자. 개수 문제 이렇게 내지 말라고 옛날에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맞는 거 1개, 2개, 3개, 4개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어디가 어떻게 틀려서 맞고 어디가 어떻게 틀렸고 이걸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옳은 게 답이 1개라고 봅시다. 그런데 얘를 지금 현재 여기 풀어보면 미음번 하나만 맞거든요. 근데 만약에 수험생이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미음번은 틀렸다고 했는데 리을번을 맞는 거로 해갖고 답이 1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공부가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 지식을 물어보는데 이거는 좀 사기성이 짙은 문제라고 봐야 되겠지. 그죠? 답은 어쨌든 답이 1개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지금 미음 맨 마지막 꼬랑지 번째 마지막 꼬랑지 번이 맞아갖고 저기 한 거거든요. 리을 미음번 하나가 요게 맞는 거란 말이야 지금. 에? 요게 미음번 하나만 맞아. 근데 수험생은 어떤 수험생은 이럴 수도 있겠죠. 미음번을 틀렸다고 하고 리을번이 맞아갖고 나는 맞은 게 1개 해갖고 정답을 맞출 수도 있는 경우가 있잖아.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는 출제가 개판이란 얘기지. 그죠? 그래서 이거 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야. 지금부터 12년 전에 지침이 내려왔었다고. 그런데 또 이런 출제를 하고 있다는 거. 그죠? 다른 직종에선 이미 사라진 지 오랜데 경찰직에만 유독히 경찰 간부 후보생, 그 다음에 또 경찰 승진 문제, 그 다음에 또 지금 순경 문제, 유독히 경찰직에서만 이따구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출제위원이 되시면은 이거 내지 마. 내가 제일 짜증나. 그럼 만약에 답이 그러면은 맞는 게 2개였다고 봅시다. 근데 어쨌든 답이 2개였었어. 근데 실력이 이상한 수험생이 예를 들어 갖고 기억번은 맞는 게 2개였었어. 근데 기억과 리은이 만약에 맞다고 봅시다. 그런데 그 수험생은 예를 들어서
기억 틀렸고 니은 틀렸고 디귿과 리을이 맞아서 답이 두 개다. 뭐 이렇게 정답을 고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은 물어보는 것을 제대로 물어보지 못한 결과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1번을 만약에 찍었어. 그러면 운수떼기로 맞는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는 다 내지 말아야 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다른 시행처에서 누가 이렇게 시험 문제 내. 이런 맞는 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어떤 출제 문제가 이런 출제가 어디에 있어. 이런 거 내지 말란 말이야. 제가 제일 짜증나더라고, 난 이런 거. 이거 경찰이 고쳐야 될 점이야, 이거. 내가 옛날에, 언제냐? 저 때도 그랬어. 남녀 통합 선발을 해서, 그죠? 남자건 여자건, 이제, 동일 커트라인으로 동일하게 자르는 세상이 온다고 내가 지금부터 15년 전에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다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그때?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때가 와서 남녀 통합 선발이 됐고 여자건 남자건 동일 커트라인에 그죠? 동일 시험지로 동일하게 시험 치고 동일하게 커트라인에 또 그죠? 선발도 동일하게 하고 있고 체력 검사 기준도 동일하고 그죠? 이런 시대가 온다고 했잖아. 세상이 바뀐다고 했잖아, 내가.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이런 얘기하니까 다들 비웃었었어요. 미친놈이라 했었고 또. 근데 앞으로도 바뀔 게 많어. 내가 그런 게 싫어서 경찰을 그만두고 나온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봤을 때는 아직도 바뀔 부분이 많어. 자, 어쨌든 뭐 그런 건 나중에 또 얘기하고, 이 문제를 한번 보자고. 자, 옳은 거를 고르라 그랬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갑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집이 이미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실화로 전소된 것처럼 꾸며, 자, 여기가 중요하다. 지금 실화로 전소된 것처럼 꾸몄다는 것은 지금 뭐야? 방화라는 얘기죠. 꾸몄다는 거니까 방화 아니냐, 그죠? 방화를 실화로 지금 사건을 조작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화재를 해서 일부러 보험 가입해갖고 보험금 타먹으려고 지금 방화를 실화로 지금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화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죠? 네. 자, 갑은, 근데, 이런 얘기 해볼게요. 보험회사에 일하는 분들은, 보험회사에서 그 보험팀에 보면은, 전직 형사나 전직 경찰관들 많아요. 나도 보험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많았었어. 경찰 그만두고 나왔을 때. 그래서 수사 이거 좀 도와달라, 그런 거, 이런, 범죄와 관련된 거 이런 거 찾아내달라고 이렇게 의뢰도 들어오고 그랬었어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갑은 화재보험회사 직원인 을에게 화재보험금의 일부 제공을 제시하면서 같이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뭐예요? 지금 직원 을에게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 그죠? 보험회사 직원 을에게 지금 꼬셔갖고 교사한 거죠, 그죠? 교사해갖고 같이 범행을 해보자고, 지금 제안을 한 거네. 교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제안하였다. 을은 이를 승낙하였다가, 자, 일단 승낙을 했다는 얘기는 뭐야? 그죠? 승낙을 하면은, 일단,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면 예비 음모로 처벌을 받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봅시다. 갑이 불을 놓아 천정에까지 불이 옮겨 붙은 것을 보자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만두겠다고 하고 현장을 빠져나가 버렸다. 여기까지 끊어보자. 우리 방화죄에 있어서 방화의 기수 시기가 언제지? 실행의 착수 시기는 불을 붙일 때고요. 그리고 기수 시기는 독립연소설이다 그래갖고 그것이 스스로 혼자 훨훨 탈 수 있는 상태, 즉 천장까지 불이 옮겨 붙으면은 이미 기수에 이른 거죠? 그죠? 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만두겠다고 하고 현장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독립연소설에 의해 갖고 일단 지금 얘는 뭐야? 기수가 끝났단 말이야. 이미 기수에 이뤘는데 양심 가책을 느껴서 지금 빠져나가던 말든 뭔 상관이야. 일단 방화죄에 대한 책임은 명백하게 지는 거지. 그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법경찰관 P는 화재 직후 영장 없이 검증을 하였고, 자, 중요한 거는 뭐야? 경찰이 지금 뭐 한 거야? 영장 없이 검증을 했답니다. 자,
지금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범행 중 범행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죠. 그죠? 여기까지 문제 안 됩니다. 자, 이후 사건의 수사를 계속하여 간만 기소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만 기소됐다는 거는 뭐야? 을에게는 그 혐의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본 거겠네요. 자꾸 기침이 나와. 그래서 잠깐 영상을 멈췄어. 자,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나랑 같이 한번 분석해보자. 자, 동그라미 기억번이야. 자, 을은 갑의 보험 사기 실행 착수 이후에 공모관계로부터 이탈하였으므로 을에게도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뭐냐면 보험 사기거든요. 보험 사기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언제니?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보험금 청구했다는 얘기가 없는데 무슨 실행의 착수, 사기죄에 무슨 실행의 착수가 있어. 개똥 같은 소리죠. 그죠? 기억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에 보자고. 자, 갑은 위 사례의 집에 불을 놓았으므로 형법 제166조 1항의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 한번 좀 보자. 자, 위에 거 다시 한번 가보자. 지금 보면은 일반 건조물이 아니라 지금 어떤 건조물이냐 이거? 어떤 건조물이요? 갑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집이라며. 사람이 사는 거주하는 집이니까 뭐야? 현주 건조물이죠. 현주 건조물 방화죄죠. 그죠? 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고, 또 화재보험에 가입됐다는 것은, 자, 이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타인 소유가 맞긴 맞아요. 그죠? 자기 소유가 아니라 타인 소유가 되는 거는 맞는데, 그죠? 문제는 뭐냐면은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하고 플러스 현주 건조물 방화죄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이 아니라 현주 건조물 방화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야? 니은번에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가 아니라 사람이 지금 현재 현존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숟가락 밥그릇 놓고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그죠? 현주 건조물 방화죄겠죠. 니은번도 틀렸어.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뭐에 현혹이 됐냐면은 타인 소유라는 요 말에 아마 현혹이 됐을 것 같아요. 그죠? 타인 소유란 요 말 들어가니까, 그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목적물이 되어 있는 건물은 타인 소유 건조물이니까 타인 소유 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한다 해서 니은번을 맞는 거로 생각하는 양반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하고 플러스 지금 뭐예요? 사람이 사는 건조물이라며. 사람이 산다며 거기. 그잖아.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집이라 그랬잖아. 그럼 현주 건조물이지. 그래서 현주 건조물하고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 플러스 하게 되면 뭐가 우선해? 현주 건조물 방화가 우선하는 거기 때문에 현주 건조물 방화죄로 보게 됩니다. 니은도 틀렸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에 보자고. 을은 스스로의 행위를 스스로 그만두었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했는데, 지금 문제를 낸 양반도 지금 정신머리가 없어. 뭐에 대한 중지미수란 얘기가 없죠. 그죠? 사기죄에 대한 중지미수인지, 화재에 대한, 방화에 대한 중지미수인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 출제하신 분도 내 생각으로는 정신머리가 없는 거야. 불지른 사건이 머릿속에 꽉 지배적으로 박혀 있거나, 아니면은 사기죄라는 거, 보험 사기에 머리가 박혀 있어 갖고, 아마 내 생각으로는 이 출제하신 분이 아마 머릿속에 생각으로 여기서 말하는 중지미수는 어떤 범죄로 생각하고 출제한 거냐면은 여기 뭐 방화 관련돼서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렇게 나가니까 그만두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만뒀다고 하면서 빠져나갔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포커스를 잡고 아마 중지미수 여기 내용을 낸 것 같아. 여기 봐봐, 거기 나오잖아. 그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만두겠다고 빠져나갔다. 요 말을 보는 순간 공부량이 짧은 사람은 이거 중지미수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또 디귿번을 맞게 또 생각하시는 바보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자, 일단 두 가지로 쪼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 두 가지로. 일단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보험사기죠. 그죠? 보험사기 범죄가 하나 있고, 또 현주건조물 방화,
자, 요렇게 나와 있죠. 보험 사기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언제야? 실착은 뭐로 봐? 자,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죠. 그죠? 응? 보험금을 청구할 때야. 현주건조물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 시는 라이터불을 땡길 때죠. 그죠? 그죠? 실착은 언제야? 라이터불을 땡길 때. 그리고 기수 시기는 언제야? 기수 시기는 독립연소설이니까 스스로 혼자 잘 탈 때. 그죠? 쉽게 얘기하자면 천장까지 어떻게 돼? 지금 아까 불이 붙었다며. 천장까지 불이 붙었다며. 이미 기수에 이뤘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지미수를 논할 수가 있어 없어 여기서? 중지미수가 나올 수가 없지. 지금 봐봐 여기 잠깐 아유 씨 진짜 짜증나네 진짜. 빨리빨리 화면이 안 바뀌냐. 자 여기 보자고. 자 여기 한번 보자. 지금 불을 놔서 천정까지 불이 옮겨 붙었다며. 그러면 일단 방화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뭐야? 방화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지금 기수가 이런 거기 때문에 중지미수가 논할 필요도 없겠죠. 이미 뭐 기수가 끝났는데 뭐를 미수야. 미수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보험 사기와 관련돼 갖고 중지미수를 논할 수 있나? 보험 사기는 실행의 착수가 뭐야?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죠. 여기 보험금 청구했다는 얘기가 없는데 뭔 소리야?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야? 지금 저것도 틀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자.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에서 볼 때, 자 보험 사기 같은 경우에는 그죠? 아직 그런 말이 없잖아.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말이 있어 없어? 예? 말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도 미수를 논할 수가 없는 거고, 그죠? 방화 관련된 거, 현주건조물 방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그러면 아까 전에 천장까지 혼자 스스로 잘 탈 때라 그랬으니까 이미 기수인데 뭔 미수를 논할 수도 없죠. 이미 다 끝났는데, 에? 끝났는데 뭘 미수가 있어? 미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야?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 미수를 논할 가치가 없는 거죠. 두 범죄 전부 다. 그래서 디귿번도 틀린 거죠. 그죠? 그지 않습니까? 그죠? 자, 리을번 해보자고. 화재 직후 사법경찰관 P가 영장 없이 행한 검증은 사후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공판정에서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그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야, 돌았냐 너? 사후영장 받아갖고 사후영장 신청했는데 발부되지 않았다는 거는 뭐야? 이거 증거로 쓸 수 없죠? 그죠?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그죠? 유죄의 증거가 왜 나와 갑자기? 사후영장 못 받으면 꽝이야. 그죠? 지금 범죄 현장 아니냐 지금 여기가. 지금 불난데 범죄 현장이잖아. 그죠? 범죄 현장인데 지금 여기서 범죄 현장인데 여기 뭐야? 경찰관 P는 영장 없이 검증했어. 자, 가능하죠? 그죠? 범죄 후 범행 장소에서 그죠?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죠? 영장 없이. 그런데 단서가 뭐야? 반드시 사후영장 받아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아까 전에 지금 설신문에서 뭐라고 나왔어? 사후영장 받았대 안 받았대? 사후영장 못 받았다며. 그죠? 사후영장 못 받았다며 여기. 사후영장 못 받으면 이거 증거로 못 쓰는 거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어. 틀렸죠 리을도? 그러면은 뭐야? 천상 정답은 미음번 하나만 맞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계속해서 보자. 자, 봅시다. 수사기관에서 을이 참고인으로 진술한 후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하고자 했으나 끊어봐. 자, 수사 당시에 참고인은 그죠? 법정에 쓰면 뭐로 바뀌죠? 증인으로 둔갑하죠? 그죠? 참고인이 훗날 법정에서 뭐로 바뀌는 거야? 증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피고인 갑이 을의 증언 거부 상황을 초래했대요. 초래한 특별한 사정이 이때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게 아니라 증언 거부 상황을 초래한 특별한 사정이 이때입니다. 이 경우에는 뭐라 그래?
우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봅니다. 진술할 수 없을 대로 봐요. 그래서 요 지문은 맞는 얘기야. 요거 좀 알아두셔. 판례 번호도 좀 기억해 놓으셔. 증언 거부 상황을, 그죠? 피고인이, 그죠? 증언 거부 상황을 초래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진술할 314조에서 말하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로 봅니다. 거기 판례 번호를 좀 적어 놓으셔. 자, 판례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은 2018도에 13945. 2018도에 13945. 내가 요거 타이프 쳐줄게. 모르시는 분들 또 메모 또 똑바로 안 하더라고. 타이프 안 쳐주면 또 귀찮아하면 안 돼. 귀찮아하면 여러분들 합격 못 해. 자, 봅시다. 자, 그래서 마지막 미음번, 그죠? 미음번에 대해서. 자, 그래서 판례 번호가 어떻게 된다? 자, 2018도에 어쩐다? 13945. 요거 알아두셔. 응? 자, 여기 내가 타이프 쳐놨어. 자, 미음번이 뭐라고? 판례 번호가 2018도에 13945.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형사소송법 제314조, 그죠? 형사소송법 314조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때라는 것은, 자, 우리 판례에서 인정한 게 어떤 것이 있냐면은, 자, 피고인이 증언 거부 상황을 초래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것도 역시 뭐다? 진술할 수 없을 때로 봤어요. 314조에서 말한 진술할 수 없을 때로 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유라든지 협박 같은 것을 피고인이 했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을이 어떻게 돼요? 자, 증언 거부를 하겠죠. 그죠? 예. 되셨나? 정답 몇 개? 미음번 하나만 맞아.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거 문제 어렵지 않았죠? 그죠? 다시 한번 설명을 다시 해보자면은, 자, 깨끗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기억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자, 보험사기 실행의 착수 시기는 언제라고? 자, 보험금을 청구할 때죠? 적어 놓으셔. 실행의 착수가 보험금 청구할 때야. 근데 지금 보험금 청구도 안 했는데 무슨 실행의 착수가 인정돼? 개소리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뭐예요?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자기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며. 그러면 뭐야?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이 아니라 현주 건조물로 봐야 되겠죠?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은도 틀린 거요. 그 다음에 디귿번은 자 봅시다. 중지미수가 될 수가 없다 그랬었죠? 미수라는 개념은 실행에 착수하고 결과를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미수인데, 지금 만약에 화재에 대해서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 이미 독립연소설에 의해서 천장까지 불이 옮겨 붙었다고 했으니까 기수가 됐는데 무슨 미수가 어떻게 나와? 또 보험사기에 대해서 만약에 중지미수라고 한다면은 아직 보험금 청구도 안 했는데 뭔 미수가 있을 수가 있어. 그죠?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전부 다 개소리라는 거야. 그죠? 중지미수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천정까지 불이 붙었다며. 응? 불을 놔서. 자, 그 다음에 또 보자고. 자, 리을번에 보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사법경찰관이 어떻게 돼요? 지금 그 화재 장소는 범행 중 범행 장소잖아. 거기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다? 거기서 사후영장을 받아야 되겠죠. 범행 중 범행 장소에서는 어떻게 된다?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는데 반드시 사후영장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는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거야? 유죄의 증거로 쓸 수가 없죠. 그죠? 병신 같은 소리죠? 그죠? 사후영장 있어야지 하지. 사후영장도 없이 어떻게 유죄의 증거를 써? 자, 그 다음 마지막 미음번만 맞는데, 자, 왜 미음번이 맞냐면은 우리 형사소송법 제314조 바로 증거 능력에 대한 예외로, 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 여기에 어떤 거를 포함시킨다? 어떤 것도 우리 판례는 인정했다? 바로 피고인이 증언 거부 상황을 초래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 314조에서 말하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판례 번호를 불러드리면은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 자, 2018도에 13945 되셨나? 자, 두 번 설명드렸어. 마칠까요? 이제 그러면 마칠게. 그리고
그 얘기 좀 하자. 먼저 수업은 마쳤는데 모르겠어. 시험 떨어졌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뭐 시험 떨어진 거 뭐 한두 번 떨어져? 그리고 뭐예요? 어딘가 내가 만약에 불합격을 했으면은 어딘가 내가 어설픈 거야. 그거 나도 옛날에 그랬어. 나도 경찰 필기시험 많이 떨어졌어. 합격도 많이 해봤는데 필기도 떨어지고 면접에서도 떨어져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하고 좀 요즘 여러분들하고 조금 달라. 그때는 면접관의 면접하는 사람의 면접 자질도 없는 이상한 양반들이 와서 면접도 많이 봤었어. 질문도 질문 같지 않은 거 하고 막 그랬었거든. 그래서 막 떨어지고 그랬는데 제일 쓰릴 때가 마지막 최종 합격자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가 제일 기분 더럽더라고. 그리고 또 막 비아냥거리는 거 있잖아. 왜 이렇게 면접관들이 떨어뜨리기 위해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헛소리 하는 거. 아주 듣기 싫더라고, 나는. 그때. 지금도 20년 전에, 25년 전만 생각하면 분노가 막 끌어올 때가, 자다가도 분노가 막 끌어올라. 그 면접 봤던 새끼들 막 생각하면 열받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후회해서 뭐 하겠어. 이미 세월은 다 흘러갔고, 그죠? 응? 내 나이가 지금 이제 경찰 퇴직할 나이인데 무슨 놈의 지금 와서 뭐를 하겠어. 젊었을 때 뭐를 했었어야지. 나는 생각에 열심히 하라고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청춘이 길지가 않아요. 청춘이 길지가 않다고. 우리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어때요? 막 거기 뭐 리즈 시절 뭐 해갖고 이렇게 영화 배우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젊었을 때는 참 뽀동뽀동하고 예쁘죠. 근데 나이 드니까 다 주름살 있고 막 그렇단 말이야. 나도 어느덧 이제 노인이 됐어. 머리가 흰머리가 많고 막 그래. 목소리는 젊다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50대 중반인데 어쨌든 그래. 열심히 하셔. 그래서 내가 최대한 도와줄게. 영상 해갖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후진 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도와드리는 것밖에 없다 생각해. 옛날에 후원금 관련돼서 얘기 좀 해볼게. 후원금 그거는 뭐냐면은 옛날에 공자 맹자 시절에도 공자가 수업료로 받았던 게 뭐냐면은 고기 육포 4쪼가리를 하루 수업료로 받았대요. 응? 그래서 공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그거 받아갖고 그거 모아서 시장에 팔아갖고 생계를 유지했다고 하더라고. 예. 여유 닿으신 분들은 좀 후원금도 내시고 하셔. 그거 막 공짜 마인드로 그러지 말고. 그리고 순경 공부하는 애들은 안 내도 상관은 없어. 뭐 정 내고 싶으면 뭐 좀 내도 상관은 없고.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애들은 누구냐면은 승진 공부하는 애들하고 경찰 간부 후보생. 경찰 간부 후보 준비하는 놈들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돈 내. 왜냐면 7급 시험 그러니까 간부 시험 준비니까 경위 07 준비하면서, 그죠? 좀 그런 거는 해야지. 응? 근데 뭐 숙련 공부하는 애들은 내지 마. 되도록이면 뭐 좀 아끼고 그래. 뭐 정 내고 싶으면 내도 상관은 없죠. 근데 우리는 요즘은 또 웃기는 게 뭐냐면 오히려 순경 공부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내. 막 5만 원씩 막 내고 10만 원씩 후원금 내고 하더라고. 근데 경찰관 직원이라는 사람들이 보면은 뭐 990원 넣어놓고 뭐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 그러지 말고 좀 돈 좀 넣어놓고 해. 그냥 내가 좀 신바람이 나서 뭔가도 좀 열심히 하고 여기에 시간 투자도 해갖고 좋은 영상도 만들고 뭐 책도 사갖고 좀 저기 강의 준비도 좀 많이 하고 하지. 그죠? 작년에 후원금 받은 거로 밑갔어. 프린터기 사고 그 다음에 컴퓨터 모니터 바꾸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뭐냐 A4 용지 사고 뭐 이러다 보니까 후원금 받은 거 뭐 오히려 내가 돈 더 썼어. 이게 쉽지가 않아. 영상 만들어 갖고 한번 해봐. 썸네일도 만들어야 되고 녹음도 해야 되고 힘들어 이거. 예, 좀 노고를 알아주고 이렇게 하면 좋아. 근데 그때 그 친구 나 생각이 나는데 저기 자랑 좀 하려고 나. 그 친구가 누구냐면은 그 저기 있잖아. 그 얼마 전에 우리 필기 합격자 하신 분이 있어요. 저기 누구지? 잠깐만. 조금만 계셔봐. 필기 합격자 하신 분인데, 자,
DDOR인가 하는 분이 있거든요. DDOR 여기 DDOR인가 그럴 거예요. 그분께서 DDOROKOH. 그래서 이분 이번에 최종 합격이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저는 좀 많이 적이 되네요. 좀 관심이 가져지네요. 그래서 이분도 작년에 뭐 10,000원씩 내고 힘든 상황에서도 10,000원씩 내고 순경 준비한데도 10,000원씩 냈어. 응? 좀 여유 있는 사람 좀 내고 그래. 그러니까 선생님 가련하다고 생각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해. 큰 대형학원 선생님들은 돈도 잘 벌고 뭐 몇 억씩 연봉 계약해갖고 하지만은 나는 꼴랑 뭐 해갖고 한 달 내내 해봤자 후원금 뭐 10만원 뭐 이런 거 들어와. 뭐 해맨날 맨날 990원 이런 거 들어오고. 예, 좀 여유 있으시고 승진 공부하거나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사람 많이 돼. 작년에 변호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이 한번 통 크게 한번 쏘더라고 그때. 근데 20만원인가 한번 크게 쏘더라고. 한 3번 쐈다 나한테. 그래서 막 미친듯이 영상 많이 올리고 했는데 올해는 오히려 순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후원금 많이 내더라고. 순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내가 순경 분들은 조금 약간 안 내도 상관없다고도 했는데 막 오히려 감사하다 그러고 오히려 돈 주시고 하더라고. 그래. 나는 생각에 우리가 돈의 가치를, 이 강의가 돈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누가 설명해줘 이거 시험 본 거를. 학원 가면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해 주나? 설명 안 해주지. 자, 어쨌든 뭐 너무 잔소리 많았고 나는 그래 좀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야. 성공할 수 있어. 합격할 수 있고 시험 한두 번 떨어졌다 해서 세상 안 바뀌어. 자, 마지막 파이팅하고 힘내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